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 집값 하락에 대한 여러가지 증명을 했음에도 아직도 시장의 매수 심리만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말했으니 오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진다가 아닌 오른다 하더라도 손해보게 되니 사람들이 사지 않게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발표로 인해 재건축 시장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에 올린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공급 부족은 없다고 했으나 만일 정말 신축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실 아파트는 강남 대치동에 있어 교통, 학군,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입주해 아직 신축에 속하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인데요. 과연 얼마나 올라야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거래된 전용 94제곱미터의 가격을 보면 29억 2천입니다. 9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0.9%로 잡으면 대략 2,63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3.5%로 1억 220만원이 나오죠. 중층 기준으로 찾아보면 공시가격은 17억 3,600만원으로 보유세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 계산해보면 올해 기준 930만원 가량이네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시가격을 더 현실화할 것이고 공정가액 비율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인데요. 1년에 5%씩 보유세가 증가한다고 하면 대략 내년에는 980만원, 내후년에는 1,030만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대출은 은행에서 책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KB리브원에 나온 평균 시세는 29억 2,500만원. 워낙 고가이니 대출을 40% 다 받는다고 했을 때 11억 7천을 대출받겠네요. 대출 이자는 낮을수록 좋으니 은행 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에 나온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최저인 농협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연 2.54%가 나옵니다. 이자만 연 2,980만원 가량이네요.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부분도 처리해야 하니 계산해보면 매입한 채권은 5,382만원, 이 중 고객 부담금은 130만원 가량 나오고요. 2년 후 매도했을 때로 계산하면 우선 대출 부분을 30년 납부로 했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죠. 수수료율을 1.5%로 계산하면 590만원 가량 나오고요. 앞으로 예전만한 상승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지만 만약으로 계산해서 연 2억씩 2년간 4억 가량 폭등했다고 하면 양도세가 1억 4,700이 나오네요. 그럼 4억에서 중개수수료, 취득세, 보유세, 2년간 대출이자, 채권 부담금, 중도상환 수수료, 그리고 양도세를 뺀 금액이 실제 이익 보는 금액이겠죠? 계산해보면 총 3,760만원 남습니다. 4억 올랐는데 실제 이익 보는 금액이 4천만원도 안 되죠. 3억 5천 올랐다고 할까요? 그럼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양도세만 1억 2,500만원 가량으로 줄어 960만원이 남고 같은 방식으로 3억 올랐다고 치면 양도세는 1억 300만원 가량으로 총 1,840만원 가량 손해보네요. 등기할 때 필요한 몇십만원 정도의 법무사비와 인테리어, 수선비 들어가는 가격 전부 제외했는데도 이 정도죠. 그럼 만일 대신 전세 살면서 남는 금액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같은 평형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전세가는 14억 4천 정도인데요. 매매가 29억 2천에서 전세가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14억 8천. 이 중 대출 받았어야 할 11억 7천을 제외하면 3억 1천만 원이 남죠. 대출과는 반대로 예금 금리는 높을수록 좋겠죠. 은행 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가장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연간 1.85%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2년치 이자가 대략 900만원 정도 되네요. 집 사서 3억 5천 올랐을 때와 비슷한데요. 만약 2년간 3억 5천 이상 오를 자신이 있고 그동안 10억이 넘는 금액이 묶여 있어도 될 만큼 여유 자금이 충분하며 딱 2년 후에 팔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면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누차 이야기했듯이 2년간 3억 5천 이상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져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판국에 과연 투기할 가치가 있을까요? 중개 보수를 보면 알겠지만 4억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2년이라는 시간을 써도 신축 아파트 오른다고
사라고 하는 중개사 수수료보다도 못한 금액을 버는 거죠.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당첨 가점도 높아진다고 하면서 가점 낮은 사람들은 지금 분양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 전 저희가 한 말씀 올린 영상에서 말했듯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 지금 청약 경쟁률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예상 청약 경쟁률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분양받겠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예시는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송파 시그니처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우선 송파 시그니처는 9억 이하의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계약 시 1,000만 원을 선입금하고 이후 1개월 내 계약금을 넣어야 하죠. 6개월 정도 지난 4월 21일부터 4개월 단위로 60%의 중도금을 6번에 나누어 내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는 이 중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납부은행은 우리은행이나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농협의 이율인 연 2.54%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반의 금액이 부족하니 1에서 4회 때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1회 납부 시 8,700만 원가량씩 대출을 받는다는 건데요. 입주 때인 2022년 1월까지 이자는 대략 1,100만 원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1,900만 원과 국민주택 채권 6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집값이 유지된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이 3,060만 원 정도 되네요. 입주 때까지 5천만 원가량 올라서 바로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2,090만 원이니 대략 150만 원 정도 손해보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입주 때까지 5천만 원 이상 올라야 하는데 인근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 1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해주기도 힘들고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금리가 30년 납 3% 중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집 투기하라고 부추기는 개쓰레기만도 못한 언론이나 유튜버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자들로 인해 지금 집을 사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적어도 지들이 처먹은 수수료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주나요? 그러니 지금 집 사라고 하는 말들은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고 무시하면 되는 거죠. 게다가 황금성 문제도 큰데요. 통계청에서 뽑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올해 2분기 기준 31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비와 각종 보험이나 연금 등이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하죠. 이 남는 200만 원을 20세부터 월 3%로 저금한다고 했을 때 20년을 모아야 6억인데요. 그 후 40%를 대출받아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계산하면 월 납입금이 대략 180만 원 정도고요. 공시가격 6억으로 계산해도 연간 보유세는 약 150만 원 정도 되니 연 90만 원가량 월 7만 5천 원이 저금이 가능하겠네요. 30년이 지난 70세 때 집값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겨우 3,700만 원.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즉 평균 수입 기준으로 평생을 하우스푸어로 살아도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소린데요. 그런데 강남 3구는 물론 마영성이나 목동, 마곡만 가봐도 10억은 기본이고 20억이 넘는 아파트들도 있죠. 인구 감소까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이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수요들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이미 집값은 너무 고가가 되어버려 지속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 뻔한 내에 아직도 오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여력 부족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생기면서 금매가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경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외부로는 미중, 한일 무역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빈집이 증가할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강제로 제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집사라고 이 사기꾼들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산해 봤을 때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오른 가격에 비해 수익은 매우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투기 수요들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비로소 집은 본래의 목적인
거주를 위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니 집사라고 난리치는 건설사들, 투기꾼들, 그리고 이들의 빌부터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몇몇 부동산 업자들, 이들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결국 파산하는 경우도 많아 나라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에서 집값은 특별히 오를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고 왜 떨어지는지, 왜 떨어져야 하는지 다 이야기했으며, 이제는 올라도 손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기 수요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당분간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면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느니, 누구는 부동산 투기로 얼마를 벌고 있다느니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오도에 절대 흔들리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